예, 지금 보이는 모종들은 상태가 별로 안 좋은 그런 모종입니다. 그 상태가 안 좋은 모종은 첫째로 이렇게 반듯하지가 않은 그런 모종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렇게 뿌리가 그렇게 많지가 않고 이것도 많은 편 아닙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지지대 부분, 이 포트랑 이 지지대 부분이 한번 충격을 먹어서 이렇게 흐느르는한 이거를 한번 근접 촬영을 해 볼게요. 지금 이 지지대 부분이 보시면은 들썩들썩 하죠. 들썩들썩 들썩들썩 합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애들은 자 볼게요. 다름을 느끼실 수 있죠. 아까 걔랑 얘는 어느 정도 이렇게 꽉 흙이랑 뿌리가 꽉 잡고 있다고 보면 아까 여기 어디 있어? 괜찮았더니 얘는요 살짝만 해도 들썩들썩하죠. 그래서 보면 이렇게 해도 완전히 그냥 희마리가 없어요. 픽픽 쓰러지죠. 벌써 이렇게 누워 있고요. 지금 짱짱하네. 아까 어디 있어? 얘는 보세요. 이게 흔들어도 얘가 버티고 있단 말이죠. 버티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모종을 심을 때는 건강한 모를 심어야지 그냥 처음부터 이제 순서대로 이렇게 심으시는 분이 있거든요. 빼지 않고. 그러면은 나중에 자라다가 분명히 차이가 납니다. 키 차이가 나든지 아니면은 똑같이 자라다가 쭉쭉쭉쭉 자라야 되는데 하나는 뭐 힘이 없어서 픽픽 쓰러진다든가 그러면은 일이 2배가 돼요. 쭉 일처리를 이렇게 찌개 작업을 쭉 해야 되는데 중간중간에 찌개를 한다거나 뭐 그러면은 나중에 생장의 차이도 있고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불량, 내가 볼 때 좀 불량하다, 뿌리가 적거나 아니면은 그 지지대 부분이 좀 흐느적거린다던가 아니면은 그 꼿꼿이 서야 되는데 이게 S자 컵으로 이렇게 자라있는 모종들은 다 빼주셔야 돼요. 그리고 뭐 나중에 이거를 그 저면관수라든가 하는 것들은 또 영상을 찍겠지만은 가장 제가 지금 육묘를 받아서 지금 정식을 하고 있잖아요. 뭐 지금 뭐 다 커 있는데 또 정식을 하면 햇빛이 안 받는다. 그래서 인터플레이팅 농법은 힘들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기본은요. 이거는 뭐 지금 모종 심는 거 이외적으로 얘기를 드릴 건데 잎사귀를 어느 정도 따서 채광성을 좋게 한 다음에 인터플레이팅을 하는 것이지 기존에 잎이 그대로 달려 있는 대로 하면은 통풍도 안 되고 완전히 망하는 지름길이겠죠. 그래서 이 모종을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되는지 한번 보실게요. 좋죠. 모종을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지 이거는 좋은 육묘장을 고르는 겁니다. 그거를 가장 쉽게 고르는 방법을 육묘장, 그러니까 나의 어떻게 보면은 그 농업을 더 영리하게 할 수 있는, 그리고 실패 없이 할 수 있는 그 첫 단추를 알려드릴게요. 보통 이 모종들을 이렇게 주문을 하면 뭐 씨앗은 그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보통 다 소독을 하고 오기 때문에 불량 씨앗이 거의 없습니다. 불량 씨앗이 없는 상태에서 그 육묘장에서는, 각 육묘장에서는 이 환경 조건이 다 달라요. 뭐 첨단 시설도 돼 있는 환경 조건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뭐 조금 낙후된 데가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육묘를 시켰을 때 한번 이렇게 받아 보아야 이 가장 확실하긴 하지만, 그거를 몰랐을 경우에서도 그 좋은 육묘장을 고를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이겁니다. 육묘장을 고를 수 있는 비법은요, 뭐 다른 거 없습니다. 각 육묘장마다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로스율 분이 있어요. 보통 예를 들어서 1000주를 시킨다. 얘입니다. 1000주를 시킨다 하면은 그 중에 한 2%를 주는 데도 있고요. 3%를 주는 데 있고 5%를 주는 데가 있어요.
업체적으로 한번 역으로 생각을 해볼게요. 이거를 프로테이지 수를 많이 주면 많이 줄수록 그 육묘장에서는 손해거든요. 그런데 그 프로테이지를 많이 주는 육묘장은 왜 그럴까요? 한번 궁금해 보신 적이 있나요? 이 육묘가 프로테이지 수를 많이 준다는 거는 그만큼 불량률이 많다는 거죠. 불량률이 많기 때문에 이 프로테이지 수를 많이 줘서 그만큼의 불량률을 커버를 시키는 거예요, 육묘장에서는. 그래서 5%를 주는 육묘장 되도록이면 피하십시오. 그리고 프로테이지 수를 굉장히 작게 주는 육묘장이 있어요. 한 2% 정도. 그런 쪽은 그 육묘의 그 불량률이 적기 때문에 그만큼 자신 있다는 육묘장이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뭐 생각이 다를 수도 있어요. 일반 농민들이랑. 저 같은 경우는 프로테이지 수를 2% 불량률의 여유분을 2% 정도 주는 육묘장을 선택을 합니다. 예. 5% 정도 되는 육묘장을 선택을 하시는, 더 많이 줘서 좋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고요. 그러면은 그 육묘장을 이용해 주시고, 저 같은 경우는 많이 주는 것보다 질이 좋은 육묘를 받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예. 별로 그렇게 좋지 않은 육묘를 많이 받아봐야 큰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2%대 불량률이 좀 여유분을 적게 주는 그런 육묘장을 선택하시는 게 한 가지 팁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건강한 모종을 받는 게 첫 번째 단추거든요. 네. 그리고 이 육묘를 잘 받으셔야 나중에 이게 뭐 별탈 없이 크지, 안 좋은 모종을 받는다고 치면 나중에 하면서도 스트레스도 많이 받을 거고, 분명히 병충해에 대한 데미지도 받을 거고, 자라면서 생리장애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오거든요. 마지막 결론입니다. 여유분을 많이 주는 그런 육묘장은 되도록이면 피하셔라. 왜 그러냐? 여유분을 많이 준다는 거는 그만큼 불량의 발생률이 높기 때문에 육묘장에서도 그거를 커버를 해주는 거거든요. 대신 여유분을 적게 주는 그 육묘장은 그만큼 그 품질에 자신이 있고 불량률 발생이 적기 때문에 그 자기네들이 이제 그 여유분을 적게 주는 거거든요. 그거는 자기네들이 이제 육묘장에서도 많이 이렇게 농장에 보급을 하잖아요. 보급을 했는데 불량률이 어느 정도가 잡힌다. 이 정도 불량률이면은 내가 불량률을 좀 줄여도 되겠다. 그렇게 판단을 해서 오랜 시간 동안 누적된 데이터로 해서 불량률을 뭐 2%로 할지 5%로 할지 그거는 육묘장에서 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말씀드렸지만 여유분에 대한 모종을 적게 주는 육묘장일수록 이 모종에 대한 품질은 좋다. 예, 그렇게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대부분의 농가들은 그렇게 안 할 거예요. 많이 주는데 예, 많이 주는 데를 선호를 많이 하죠. 왜 그러냐면 모종값이 많이 좌우를 하기 때문에. 하지만은 그거는 이제 생각의 차이예요. 예, 생각의 차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품질이 좋은 모종, 튼튼한 모종을 받는 게 오히려 유리하다. 그렇게 결론을 짓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다음에는 이 사각 포트에 대한 이 포트 개념이랑 그 순대 포트의 개념, 그리고 어느 게 더 나은지, 뭐, 그리고 그 전목묘가 나은지, 실생묘가 나은지, 뭐 이런 것들도 한번 차차 알아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 뿌리 활착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거기에 넣는 뭐, 그 영양제, 뿌리 활착제에 대한 부분들 등등등 뭐, 다뤄야 될 내용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일하면서 너무 힘들긴 하네요. 그래도, 시간이 걸리더라도 차츰 제가 농업에 대한 정보들을 많이 알려드릴 거니까, 그냥 보시고서 공감하시면 하시면 되고요. 뭐, 얘가 말하는 거는 뭐 별로 신빙성이 없다. 그러면은, 다른 농업 채널을 한번 알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진짜 아깝긴 하다. 응. 돈이 얼마야 이게? 한 판이면은 통닭 한 마리인데 2만원. 지금 뭐 이런 모종들, 지금 이거 한 판이면은
별로 안 좋죠. 예, 이런 것들은 저는 빼거든요. 예, 아유, 이거 한 판이면은 통닭 한 마리 값인데 아깝네요. 그래도 아깝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런 모종들을 심으면 나중에 후회를 합니다.